또 감회가 되게 새롭고, 오늘 임나래 사장님 강의하시고 같이 콤비로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되게 떨려요. 왜 떨리냐면은 안 해본 강의를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오늘 준비한 와인은 약간 제가 주네스 9월 9일날 등록을 했잖아요. 현재 10개월 동안 그 주네스를 하면서 우리 그룹장님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6개월 동안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8층에 되게 추울 때부터 오기 시작해서 다시 뜨거운 여름이 되었어요. 그 동안 제가 느꼈던 거, 들었던 거, 공감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왜 떨리냐면 혹시 또 잘못 얘기할까봐 또 뒤에 오셔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주네스를 이렇게 들었을 때 많은 사장님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막 가슴이 저는 솔직히 뜨겁거나 막 뭐가 설레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주네스 안에 왔던 저의 비전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에 엄청 회사가 좋고 제품이 굉장히 좋고 보상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주네스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의 준비가 먼저였었고, 근데 주네스를 하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동안 제가 듣고 배워왔던 것들이 저의 믿음이 한 개씩 한 개씩 되는 순간부터 제 가슴을 울렸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믿는 거에 대한 힘은 굉장히 강력하더라. 그래서 저의 와인은 제가 배웠던 것이 제가 확인했고 제 가슴을 울렸던 얘기들을 위주로 하되 사장님들께서 주네스에 오늘 오신 이유들은 또 한 번 마음의 에너지를 얻고자 오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수요일날 계속 오면서 맞을까 아닐까 그러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또다시 주네스를 새기게 되고 또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와 비전들이 조금씩 채워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사장님들께서 주네스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필드에 가서 자신있게 주네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강한 에너지를 받기를 바라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는 기준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사예요. 첫 번째 회사인 이유는 아무리 팀이 좋고 아무리 제품이 좋고 아무리 보상이 좋아도 이 회사가 없으면 모든 게 존재할 수 없고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있는 거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전을 느끼고 이 사업에 대한 Y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랑 해야 될까? 물론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분은 한국 회사를 해야 된다, 어느 분은 토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요새는 또 유럽에서 온 회사가 또 강세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해야 된다. 각자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거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접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하는 경영자랑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전사할 때도 저희 대표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자였어요. 그거에 되게 저는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경영을 잘하고 제품을 잘 만드는 오너도 좋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발전시키고 정말 이렇게 뛰는 디스트리뷰터의 꿈과 목표를 함께 자기가 말하자면 동반선장이잖아요. 그것 또한 내가 성장하고 디스트리뷰터가 성장을 했을 때 회사의 성장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커들의 마음을 잘 알고 뭐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네트워크 회사를
어떻게 잘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 창립자들은 그러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간의 경력 또한 19년간 전산 백오피스 전산 제공을 해왔다라는 것 또한 그간의 경험치가 어떤 제품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수학 전공자잖아요. 그 통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를 꾸리고 미래를 또 예상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잘 살 걸까를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그냥 보통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생 결단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하신 거 아닌가요? 최소한 나의 시간이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의 시간을 내가 이 회사에 이 일에 내가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재산을 놓고 사람과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는 이 시간을 쓰고 내가 이거에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저는 그거의 가치를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치들이 얼마나 우리가 최소한의 실수를 하고 실수를 그만큼 줄이고 내가 여기에 시간을 썼을 때 누군가랑 함께 했을 때 여기서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원서버 원코드는 글로벌 비전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 저희 그 미국에 계신 우리 유시아 스폰서님하고 이제 오전에 줌으로 라인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의 자료인데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자료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강의 안에서 주네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그때가 2017년도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원서버라는 개념이 크게 없을 때였는데 그분이 많이 쓰셨던 용어가 보더프리였어요. 보더프리. 보더프리가 뭔가 하고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제 우리 스폰서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보더프리가 국경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원서버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보더프리가 더 정확한 의미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아닌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서버를 얘기하는 회사들이 회사는 보더프리가 되는데 사업자는 보더프리가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유사에 제가 어떤 사장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어떤 미국의 한 사업자의 한 라인이 한국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 라인이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네스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더프리 원서버 개념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하의 나라가 다 가입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나라라도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그거는 보더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실 물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물류가 가능하다는 건 매출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고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만 매출이 가능하다는 건 전 세계 커미션이 한판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주네스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원서버 보더프리와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원서버 개념이랑은 시작과 판이 또 설계가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주네스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글로벌을 하고 싶었어요. 글로벌 하고 싶었고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전사할 때는 한국 회사가 한국의 좋은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애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회사를 선택했었는데 글로벌을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근데 주네스 와보니까 그걸 시작부터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다. 아예 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154개국에 영업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배달이 된다는 거죠. 물류를. 그거 안에
그냥 거기다가 제품을 보낸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물류적인 법과 그 안에 관세가 해결이 돼야 되고 사실은 자본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류 창고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88개 지사가 나가져 있다고 88개 나라에 그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88개 지사. 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등록하고 매출을 넣을 수 있고 가입과 매출이 가능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당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수기로 수당을 입금하는 회사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매출이 들어가면 정말 한 판으로 들어가자마자 추천, 팀, 매칭 수당까지 한꺼번에 그냥 전산을 처음부터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 그럼 이건 또 결제는 뭐냐면 그 나라마다의 피지 시스템, 카드 시스템, 입금 시스템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발생을 시켜서 그거를 저희가 또 자동으로 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장 어려운 그 나라 안에 계좌 어카운트로 입금을 해야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나라마다 세금을 계산하고 그걸 입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 그렇지 않나요? 나라마다 세금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3% 떼고 들어오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월크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는 사람만 자기가 이제 어카운트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종합소득세 1년 합산해가지고 떼고 근데 88개 나라의 전체 CV 점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잖아요.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그에 따른 매칭이 발생하는 건데 이 계좌랑 세금 계산을 88개 나라의 세금 계산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처음 들었을 때 그분말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다른 회사 리더들 만나보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신 분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정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되는 데라 우리는 얘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해결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전 세계의 진출을 염두를 해두지 않으면 이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로벌 사업 확장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했다라고 밖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주네스를 설계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한경희 사장도 얘기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회사 맞는 사람도 있고 종합분류가 맞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진짜 글로벌 한국 안에서 땅이 좁고 35% 안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법을 벗어나고 싶고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글로벌에 대한 로망이 계신 분은 반드시 주네스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난 별로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스타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많고요. 그 제가 울산이잖아요 집이. 저희 울산에 그것도 그 굉장히 그 구석에 동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바닷가 옆에 공장 있는 곳인데 거기에 태국인이 주네스 사파이어 달성하신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 산하에 이제 태국 사장 계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제 알아내가지고 이제 컨택을 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 스폰서가 노르웨이 사람이래요. 북유럽이잖아 노르웨이는. 그 노르웨이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태국의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 되게 유명해요. 그 갱년기 제품 A4랑 다이어트 지방 분해하는 제품인데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해갖고 사파이어까지 달성하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주네스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그냥 저렇더라가 아니라 진짜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해를 해야 필드에서 말을 하면 상대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10억 달러의 경험치, 그러니까 1조 이상을 해왔다라는 주네스의 경험치가
또한 거기에 밑거름이 되어서 이런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에 또 우리가 그 바람을 가지고 전 세계 1등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냥 스캇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영자들이 저는 이수진 사장님이 원데이 할 때 들었더니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뭐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심리학 전공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학 전공했으니까 보상 플랜 잘 만들겠지. 그쵸? 되게 뭐 생각을 했는데 랜드레이가 가수명이라는 거, 그리고 웬디 루이스가 머리형이라는 거, 그리고 스캇은 장형이라는 거. 정말 최고의 조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네스가 여지까지 흘러왔던 지금 시간 12년, 13년째인데 그것과 현재까지 이루어 놓았는 이런 주네스의 사이즈, 그 다음에 가능성, 여지껏 했던 이런 매출 성장률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거는 시간에 비해서 그냥 비례하는 것들인데 주네스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니까 즉 그에 비해서 주네스가 이때까지 성장했던 거는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뭐 수상은 지금 1000개 넘었지만은 이런 거를 보면은 왜 주네스가 이렇게 가능했는지를 방금 제가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지수 그래프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게 동력을 딱 받으면은 그게 확 꺾여서 번곡점에서 꺾여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모든 타이밍과 모든 멤버와 모든 것들이 다 받쳐줬을 때는 주네스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가히 저희는 어떻게 성장할지 저희는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사실 않죠.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비자에 가깝다. 근데 처음에 저도 사실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나가서 막 제품 얘기하시는 분한테 사장님은 제품 좋아서 사업하, 저도 그런 말 했었어요. 근데 제품만 좋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요새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기능성 물류는 월에 100억에서 150억을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사실 월 1억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한 달에 1억 수당을 받는 리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능성 물류와 종합 물류의 복합적인 회사를 가진 회사가 있고요. 뭐 뉴스킨 같은 회사. 그 다음에 종합 물류는 월에 600억에서 750억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A사, 큰 A사. 그러면 월에 600억에서 750억이 적당하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다이렉트 우리 또 특수판매 공제조합 매출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저 금액을 오버하는 매출의 규모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업자들이 본인들은 자연스러운 소비라고 하고 자연스러운 구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상 플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보상 플랜 안에서 네. 맞아요. 그게 보상 플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손해와 이익을 계산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여기 회사 공장에서 사업자 창고로 넘어간다라는 그 말이 또 이 사실을 보면서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100%에서 70%, 80% 외에 30,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그런 베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주네스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 가지고는 기능성 물류에 해당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능성인 이유를 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제품 얘기할 때 완전한 항노화 제품이고요. 제품마다 특허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월에 지금 100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100억 중에 30억, 즉 30% 이상은 제품 자체가 중고가 제품이면서도 소비 속도가 빠르고 매달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 그 메이저급 제품이 전체 점유율의 30% 이상을 차지를 해야 기능성으로서 한 달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네스가 그런 제품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세 가지나 있더라. 모나비, 리저브 어차피 상산화 제품이니까 같은 라인이고, 그 다음 피니티, AMPM, 그 다음에 주네스의 출발을 알린 이런 세럼.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30% 이상의 매출을 할 수가 있는데, 주네스는 메이저급 제품이 세 가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하나의 딱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잡지 못하는. 근데 저는 이 제품 중에서 저는 피니티하고 리저브가 필드에 나가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리저브랑 모나비, 뭐 아사히베리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 항산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레즈베라트롤이 핵심이잖아요. 아사히베리 안에 뭐 시루트윈도 있고. 근데 레즈베라트롤 한 번 정도 정말 서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건 마약에 가까운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가 되는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산화 질소가 나오고, 그 안에 시루툴이 나오니까 젊어지고 세포를 복구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진 게 없어요, 그 안에. 근데 마약 같은 제품인 거지, 이 자체가. 근데 먹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이 하나가 정말 마케팅하기가 정말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텔로미어는 요새 다른 회사에서도 텔로미어 계속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도 텔로미어 검색을 한 번을 하면은 그거의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텔로미어 자체가 뭐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 그게 계속 짧아지니까 TA65 성분을 넣으면 노화가 방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랑 미네랄만 잘 섭취를 해도 텔로미어 길이 자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TA65는 뭐냐 하면 그 텔로미어 길이를 오히려 늘려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항노화라는 말을 좀 더 앞서서 영노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노화를 거꾸로 되돌린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 태국 파트너 진미연 사장님한테 텔로미어 이제 강의를 부탁을 드렸더니, TA65 자체가 그냥 환기, 아무 환기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좋은 서식지에서 추출한 환기에만 TA65 성분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텔로미어다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텔로미어 TA65 성분을 가지고 피니티를 유통을 했다라는 것 또한 원래 이미 알려져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기는 쉬운데 그 제품을 처음 시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럼도 줄기세포 성장인자 인체 배양액을 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고, 피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AMPM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해봤어요. 이 안에 7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죠. 그거를 두 알에 담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음식은 잘 못한다마는 된장찌개 끓이고 막 김치찌개 끓이면 그 안에 김치만 갖고 끓이는 거 하고, 그 안에 어떤 걸 이제 딱 성분을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그 맛이 사실은 생각했던 맛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고추장을 넣고 뭐 파를 넣고 뭐 음식 잘 못하는데 그리고 막 섞으면 막 섞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잖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섞는다고 해서 그냥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성분을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원하는 효과를 내는 데까지 그거를 연구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AMPM을 딱 이제 디톡을 할 때 제가 섭취를 했는데 안에 성분을 제가 안 봤어요. 그냥 AMPM이 뭐 그냥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AMPM을 했었는데 잠이 되게 잘 오더라. 그리고 항상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밥을 하도 빨리 먹으니까. 근데 소화가 잘 돼서 알아보니까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최고의 배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AMPM을 복용하면서 저의 피드백과 파트너 사장님들의 후기를 보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저급 제품이 3가지나 있는 주네스, 그죠? 그러니까 제품 가짓수가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시장에서 그냥 말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말하면 바로 통하는, 재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재구매가 빠르게 한 달치로 딱 묶어놨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보상 플랜이에요. 우리 임나래 사장님께서 보상 플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요 3가지로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은데, 추천 수당은 내가 우리가 2줄 마케팅으로 공유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 일대로 계속 무한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브레이크어웨이, 근데 무한대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어소시에이트도 가능하지만 디스트리뷰터 이상 본인이 유지 안 해도 그냥 무한대로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에 대한 조건이 내 몸값이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 부업자한테 너무너무 좋은 플랜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팀 수당, 이그제큐티브 이상 양쪽에 2사람을 추천한 사람 이상 받을 수 있는 건데, 당연하죠. 이제 2줄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장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공유할 수 있고 당연히 원서버 원코드이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점수가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통계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거를 예상을 하고 사실은 35부를 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전체 무한대고 무한누적 무한이월이잖아요. 그러면 저 뎁스에 600점이 들어가면 위로 쫙 다 600점 플러스 되는데 몇만 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600대 300을 35%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소실적 점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저희가 1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한 누적, 무한 희월 하는데 내 산하에 뭐 추천 계보도 안에 몇 대 파트너가 어떤 직급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무한 누적하고 무한 희월하는 또 저희가 알린 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번째, 팀 수당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한 그 재원을 가지고 유니레벨 보상 매칭 수당으로 풀었다. 그 사실은 우리 막대 그래프 나오잖아요, 보상 플랜 안에. 그 처음에는 추천 수당이 되게 센 것 같고, 근데 소비자 부업자한테는 추천 수당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사파이어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사이클 수당이 되게 재미가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이클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유니레벨로 풀었다. 그러니까 1대부터 최대 7대까지.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내가 추천한 파트너의 육성을,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주네스 마케팅의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네스가 왜 그동안 한국에 10년이나 됐는데 왜 성장을 안 했냐? 그 주네스를 일반 바이너리처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라서 속도는 빠른데 사실 이 사이클 수당이 굉장히 주네스가 센 건 아니잖아요. 35불로 측정을 했는데, 근데 그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1대가 몇 명일지 모르고 2대가 몇 명일지 모르고 3대가 몇 명일지 모르고 몇 대에서 정말 별이 나올지 모르는 이 주네스 안에서 이렇게 매칭 수당 가지고 유니레벨 보상을 풀었다라는 게 사실은 주네스의 꽃인데, 그쵸? 아까 나래 사장 말씀처럼 사이클 보상은 14억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80%가 매칭 수당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에 우리도 매칭 수당에서 돈을 억수로 준다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네스는 결국에 육성을 해서 아메이 같은 육성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이드, 펄, 더블 다이아까지 이런 보상을 주는데 합하면 75%죠. 심지어는 유니레벨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조차도 1대 20에서 30% 주는 회사가 없어요. 5%. 그것도 세대수가 롤업되고 막 빠지고 대수 제한 있고 우리처럼 추천으로 무한대로 계속 대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5%.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 유니레벨 보상의 매칭 수당하고 한번 꼭 비교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보상 플랜.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이너리 어렵다. 바이너리는 뭐 기준도 못 맞춘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A든 B든 100명이든 수천 명이든 무한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는 양쪽으로 그냥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한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이들은 매출을 공유하거든요. 그 매출을 공유해서 그 사이클 수당이 많이 생겨야 결국에 나의 리더십도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상대를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뉴페이스가 나와도 또 누구는 공유를 받을 거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누구는 바이너리 보상을 처음에 안 해보셨던 분들은 심지어 저희 미국에 계신 스폰서조차도 바이너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걸 사기라고 했대요. 같이 공유하는 게 어딨냐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리고 네 번째 비전입니다. 진짜 제가 좀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면서도 이제 많이 좀 서치를 하고 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 기준의 비전이라는 건 타이밍, 그죠? 내가 주네스라는 사업을 선택했을 때 나의 타이밍, 사회적인 타이밍,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타이밍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타이밍이 즉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타이밍인가?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의 타이밍이 이렇게 4번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98년도에는 IMF, 2001년도에 뭔 일이 있었나요? 경제 위기가 있었나요? 네. 2001년도에 저는 뭘 했을까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없네요. 2008년에는 이제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있었고 2020년은 저희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암흑기 이후에 네트워크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게 네트워크 성장기라고 하고 과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제 기억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 봤어요. 봤더니 IMF는 누구나 기억을 하시고 제가 대학생 때였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울산에서 크게 화장품 도매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총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IMF 터졌을 때 가장 많이 돈을 벌었대요. 그쵸. 그러니까 집에 계신 주부들이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화장품을 바르고 막 찍어 바르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가장 장사가 잘 됐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네트워커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생각을 했고 2009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많이 기억이 없어요. 저 때 그냥 열심히 공치러 다녀가지고. 네? 미국계에서 리먼 브로더스 사태 터져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네이버 서치해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2020년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이 IMF 때 그런 저의 기억하고 2020년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있는 이 상황이 그때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전사할 때 그 전사의 창립 연도가 2017년이었었거든요. 그때 저희 이제 최고 리더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생겨서 이 회사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2015년, 16년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펀드 하시는 분하고 물류 하시는 분하고 약간 부딪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코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마 이렇게 많이 제지를 하고 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했을 때 그 코인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S사가 굉장히 크게 급부상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고 난 후에 젊은 많은 좋은 네트워커들이 이 네트워크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타이밍이 저희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회사적 타이밍.
지금 아직 주네스는 기능성 제품으로 사업자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사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사업자 마케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하시고 그때 자리를 잡고 그 회사를 일으킨 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주네스도 현재 우리 그룹의 타이밍 자체는 현재는 지금 사업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 시기, 그 시기의 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소비자도 좋고 부업자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이 타이밍 자체가 리크루팅을 해서 주네스 안에서 함께 3년을 같이 견뎌서 그 다음에 결과를 내실 분들과 저희는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시아 블루오션 시장 제가 옛날에 과거에 정리했던 노트를 보니까 남아시아가 10개 나라가 무비자 무관세로 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인구가 25억 시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미국 스폰서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못 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되게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네트워크를 하고 네트워크 회사 제품 비싼데 어떻게 먹냐라고 생각을 모두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인구 중에 방글라데시 5억의 인구 중에 5천 명은 우리나라랑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 그게 우리의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 시장 그래서 저는 계속 찾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장님,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이런 분들을 쭉 눈여겨보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과 스폰서의 타이밍 계속 얘기하셨어요. 8층에 제가 왔을 때 앉아 계신 분이 3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상 삼각구도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서울, 경기, 영남, 호남 그쪽에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1단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7개월, 8개월이 지난 후에 그게 지금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룹과 또 나와 스폰서와 나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졌을 때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폰서가 성장하는데 내가 결정적인 어떤 그런 멤버로서의 파트너로서의 그런 타이밍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스폰서가 성장하고 스폰서가 성장해야 그룹과 팀이 성장하는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연을 날려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호남권과 영남권과 서울 경기팀이 함께 이렇게 성장할 때 같이 힘을 내서 성장을 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온다. 그런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파워. 맨파워는 모티베이션이다. 주네스가 한국에 와서 10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매출이 40위권에 있고 아직까지 성장을 하지 못하냐 하는 거는 주네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주네스가 하려고 했던 거, 주네스가 설계했던 거, 그 다음에 주네스가 주려고 하는 보상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육성을 해서 이 팀을 이끌려고 하는 리더와 주네스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주네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네트워크 선택기 중에 5번째 맨파워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리더여야 돼요. 그러니까 PD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D. 그래서 저마다의 소질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능력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제가 서울에 2번 강의를 하고 저한테 첫 번째 서울 왔는데 저보고 강의 끝나고 사장님 2주 후에 강의할 수 있겠죠? 그러셨어요. 근데 또 저는 또 이렇게 막 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밤점을 설치고 아침에 모닝콜 기차 타겠다고 모닝콜 했는데 막 지금 죽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서울에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사장님 계셨어요? 계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강의를 35분 만에 내려왔거든요. 계셨구나. 할 말 다 했는데 네트워크 비전 얘기하고 회사 제품 얘기하고 할 말 다 했는데 45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끝나버렸네 하고 또 내려왔는데 이제 나머지 20분은 이제 우리 그룹장님께서 메꿔주셨어요. 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히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이 돈 번대요. 강의하는 사람이 돈 번대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하면 돈을 버나? 그래서 어떻게 그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여지까지 이렇게 와보니까 강의를 한다라는 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의 자질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로 인해서 함께 동급이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데 1000명 중에 1명이래요. 1000명 중에 1명. 우리는 1000명 중에 1명인가요? 1000명 중에 1명이죠.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사실 제가 네트워크에 되게 적당한 사람인지 몰랐고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매출을 잘하거나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푸시하고 이제 동기부여를 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를 잘하느냐 두 가지 분류. 뭐 인맥이 되게 많거나 인맥이 많다는 건 매출을 잘한다라는 건데 나는 뭐를 잘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소질을 뭔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나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그 소질을 찾아주신 게 여기 주네스 안에서가 아닌가. 트리플 A인데 트리플 A인데 진짜 강단에 올라서면은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나오시잖아요. 정말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월드비전 안에 맨파워 모티베이션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맨파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10명이 있어야 저희 주네스가 정말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교육이 시스템인가 이런 미팅이 시스템인가 세미나가 시스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교육은 그냥 패턴이고요. 교육의 패턴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RRTM. 그 RRTM에서 R 단계에 있는 게 성공의 8단계. 그걸 내가 습관화 시켜줄 수 있는 텐코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1대1 라인 미팅 안에서 줌 안에서 배우고 해보고 원데이에서 또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이 행위를 행동을 하는 게 시스템이다. 행동할 수 있게 해가는 것이 또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주네스 회사에 맞게 현재 타이밍에 맞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는 게 맨파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수학 강의를 하지만은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큰 세미나에서 내가 마이크 들고 막 강의를 굉장히 잘하고 내가 멋떨어지게 설명을 하면 다 그들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상 되게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룹을 줄여서 소수로 하고 3명, 4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그를 1대1 티칭을 해보면 결국에는 부족한 게 뭐고 넘치는 게 뭐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 미팅이더라. 그러니까 라인 미팅 안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특별하게 뭘 가르치지 않아도 생각한 것을 말로 이렇게 내뱉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고요.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걸 얻게 되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교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 미팅을 꼭 주 2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그래서 그 안에서 RRTM과 성공의 8단계와 텐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구축이 돼서 저희 그룹이 정말 커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30명의 리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러닛, 제가 영어를 잘 산 게 아니고 맨날 얘기하셔가지고 러닛 배우고 티치 잇 가르치고
others teach it. 가르치게 하라. 그게 돼야만이 저희가 시스템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시스템을 한다라는 건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인적 사업을 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이게 돼야만이 사실은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정말 하고 있을 때 그 생각하면 되게 심장 떨리지 않나요? 이런 세미나가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광역시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진짜 돼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주네스하는 인세를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해보던 강의라 좀 힘드네요. 6가지 정리하면서 어떻게 조금 비전을 조금 한번 느끼셨나요? 네. 회사와 제품과 보상, 비전, 맨파워, 그리고 시스템 이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네스 안에서 비전을 한 번 더 느끼시길 바라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리를 좌우하는 경기.